이번에는 PF 소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쉬 스무스를 잠시 버리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노이즈, 에디트 폴리, 로프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 메쉬 스무스를 버린 상태에서 전체를 다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 가서 리셋 엑스폼, 리셋 셀렉티드를 눌러주고요. 다시 모디파이에 오면 엑스폼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폴리곤으로 파티클을 적용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파티클이 발생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는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reate Particle System PF Source Particle View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New Particle System Standard Flow 이렇게 PF Source 기본적인 구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포지션 아이콘 컨트롤 누르고 스피드, 로테이션, 스윕 이렇게 4개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버스 001 클릭해보면 스타트가 0, 스탑이 30입니다. 어마운트를 5,000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도 타입도 틱이 아니라 도트로 하겠습니다. 색상은 확인이 쉬운 옐로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했던 그 폴리곤에 파티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 Append, Operate, Position Object 자, 포지션 오브젝트를 클릭해보면 바이 리스트를 눌러서 오브젝트 01을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 지금 파티클이 다 생겼는데요. 이것을 서피스가 아니라 페이스 셀렉트를 눌러주면 여기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티클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파티클을 움직이게 하려면 바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탑 뷰에 스페이스 워프, 윈드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윈드는 우선 플래너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윈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 Append, Operate, Force 이 포스에 바이 리스트 윈드를 등록을 합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파티클이 움직이게 됩니다. 버스에서 에미트 스탑을 마이너스 30프레임부터 스탑은 100까지 가겠습니다. 100 오케이. 이렇게 파티클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바람의 세기를 변경해서 이 파티클이 좀 재미있게 날아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 윈드를 선택해 보면 인플루언스 영향이 1000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낮추겠습니다. 600 정도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람의 속성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스트렝스 힘 0.1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터부런스 어느 정도 거칠게 할 것이냐 1 해보겠습니다. 주기는 몇 번 반복하겠느냐 3 정도로 반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어떤 그 궤적을 가지고 좀 부드럽게 나타나게 할 것이냐 숫자를 더 낮춰주면 됩니다. 0.01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네, 이렇게 파티클이 날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람을 스페리컬 공처럼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파티클이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윈드를 하나 더 복제해 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움직여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카피. 자, 그러면 이 바람도 PF 소스 파티클 뷰 창을 열어서 이 포스에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바이 리스트 한 번 더 누르면 나타납니다. 윈드 002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바람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 파티클이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숫자를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힘은 0.2 정도로 하고 터부런스는 0.5 좀 낮춰보고요. 프리퀀시는 또 2로 낮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은 0.1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파티클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파티클을 점점 좀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딜리트 딜리트를 눌러보면 by particle age로 해보겠습니다. 라이프 스팬은 80 정도로 하고 변화값, 베리에이션은 30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티클이 움직이게 되고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모양이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더 재미있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페이스 워업에 들어가면 드래그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탑 뷰에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스에 바이 리스트 눌러서 드래그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드래그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래그의 값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드래그를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에 가보면 자, 드래그는 언제부터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냐, 타임 온 마찬가지 마이너스 30 이전부터 영향이 미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Z를 숫자를 많이 줘보겠습니다. 25 정도로 높여보면 아래쪽으로 파티클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자, 25보다는 한 1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Alt W 보면 이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0에서부터 움직여 보면 네, 이런 모양으로 파티클이 날리게 됩니다. Alt W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파티클들이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앵글을 만들고 컨트롤 C를 눌러주면 카메라 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카메라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카메라 뷰에서 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 W 실제 렌더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Show Safe Frame 눌러주면 노란색 선 안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 렌더링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Alt W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F 소스를 선택하고 파티클 뷰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001을 선택하고 어떤 형태의 쉐입으로 표현해서 렌더를 걸 것이냐, 오른 버튼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쉐입을 적용합니다. 쉐입. 자, 쉐입을 눌러보면 지금 쉐입이 큐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테트라로 변경을 하고 사이즈를 0.2 정도로 입력을 하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 뷰가 선택이 됐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좀 파티클 수도 파티클 수가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파티클 입자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쉐입에서 사이즈가 0.2였는데 0.4 정도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버스에 가서 파티클이 5,000개인데 이것을 5만 개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너무 이렇게 파티클이 너무 이렇게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선택하고 바람의 스케일 값이 0.1인데 0.1보다 더 작게 해 보겠습니다. 0.01. 그러면 덜 번지게 되죠. 두 번째 바람도 0.005로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스케일 값을 낮춰 보겠습니다. 0.02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스케일 값을 좀 더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0.008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값을 좀 더 낮춰 보겠습니다. 드래그가 15였는데 10 정도로 좀 더 낮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이 좀 더 사라지게 해 보겠습니다. 딜리트를 누르고 라이프 스팬이 80인데 이걸 낮춰 보겠습니다. 50으로 낮추면 파티클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50의 변화값은 2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보면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파티클 수를 조금 더 낮추어서 파티클이 5만 개인데 네, 만 개로 줄여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본 준비 작업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여기에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더블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 재질은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랫한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즈 컬러를 제너럴 파티클 에이지로 적용하겠습니다. 파티클 에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3개의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질을 선택하고 채널을 1번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PF 소스에 와서 오른 버튼 누르고 Append, Operate, 자, 머티리얼 다이나믹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머티리얼 다이나믹에 재질을 적용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 재질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오픈 프리뷰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바로 이 재질에 넣어주고 인스턴스 방식으로 카피를 해줍니다. 그러면 재질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걸 렌더를 걸어보면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드래그 값을 조금만 더 낮춰 보겠습니다. 드래그를 8로 낮춰서 좀 덜 끌어당기게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비디오 포스트를 적용해서 좀 더 다른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앵글을 조금 더 변경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디오 포스트를 한번 적용을 해서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는 이 모기 향에서 연기가 나오겠지만 연기가 아니라 반짝이는 입자들이 나타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한번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버리고 Alt W, 이 앵글로 선택했습니다. Ctrl C, 카메라가 만들어졌고요. Alt W,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포스트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비디오 포스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은 카메라를 클릭해서 카메라를 적용합니다. 씬, 카메라로 적용합니다. 오케이, 카메라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 앵글의 카메라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Add Image Filter Event를 클릭해서 렌즈 이펙트 글로우를 적용을 합니다. 그대로 오케이. 그 다음 다시 렌즈 이펙트 글로우를 더블 클릭해서 셋업, 오브젝트 ID가 아니고 이펙트 ID, 재질 편집기에서 우리가 ID 1번으로 설정한 그 재질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프리뷰, 업데이트, 자, 비디오 포스트 장면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설정을 해서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프레퍼런스 가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사이즈를 0.3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0.4로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재질 편집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픽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텐시티 100이면 너무 밝죠. 이것을 한 7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빈 공간을 클릭해서 청색으로 만들고 다시 Add Image Filter Event를 눌러서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오케이. 자, 하이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셋업을 눌러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브젝트 아이디가 아니라 이펙트 아이디로 변경해 주고요. 프리뷰 이렇게 나타납니다. 업데이트 비디오 포스트 장면 눌러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것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프레퍼런스로 가서 사이즈가 너무 크지요.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5를 입력하면 5개의 가닥으로 빛나는 반짝이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인텐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낮춰 보겠습니다. 5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지, 자, 타임 슬라이드를 한 65프레임 정도에서 놓고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렌더를 걸 수가 있는데요. 여기 65프레임
65프레임을 선택하고 규격은 HD, 사이즈는 1280720으로 해서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반짝이는 게 너무 입자가 커 보여서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셋업에 들어가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가 아니라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인텐시티도 너무 강해서 인텐시티를 40으로 낮춰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글로우도 셋업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0.4인데 0.3으로 하겠습니다. 인텐시티도 낮춰보겠습니다. 60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파티클 크기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PF 소스를 선택하고요. PF 소스를 선택하고 파티클 뷰에 가서, 자, 여기서 쉐입 테트라가 사이즈가 0.4인데 0.3으로 좀 사이즈를 적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기향 오브젝트에 메쉬 스무스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렌더를 걸면 렌더 밸류 아이터레이션을 2로 하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링 비디오 퍼스트 클릭 65프레임을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효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다른 프레임에서도 보겠습니다. 40프레임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싱글로 40프레임 렌더. 네, 40프레임은 또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티클의 수를 줄이거나 더 늘리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에 가게 되면 파티클 수가 10,000개입니다. 이 파티클을 다시 5,000개로 줄여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이라이트의 인텐시티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셋업. 하이라이트의 인텐시티가 40인데 이것을 다시 한 60 정도로 높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하이라이트가 좀 더 밝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파티클 수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티클 수를 5,000개에서 8,000개 정도로 늘려봤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60프레임 정도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를 눌러서 60프레임으로 바꿔주고 렌더. 네, 60프레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티클 수를 더 늘려 보겠습니다. 파티클을 50,000개로 해 보겠습니다. 자, 렌더를 걸어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50,000개, 파티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느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비디오 포스트를 적용해 봤는데요. 실제는 이 비디오 포스트에 적용된 이 이미지가 별도로 렌더링이 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이 따로 렌더링이 되고, 그림자도 따로 렌더링이 돼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을 하면 최종 완성이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조정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지금 포스의 인플루언스를 낮췄는데 이걸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 이것을 600이 아니라 800으로 높여주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윈도와 드래그의 영향을 더 받아서 또 다른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또 바람도 좀 더 스트렝스를 다르게 주면 0.2였는데 0.3을 주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 더 멀리 날아가게 되죠. 0.4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더 멀리 바람이 날아가게 됩니다. 네, 카메라 뷰를 좀 더 줌아웃해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걸어보면 파티클이 좀 더 멀리 날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 연출됩니다. 다음에는 바람을 좀 더 강하게 해서 또 다른 느낌을 보겠습니다. 다른 바람, 그 외에 다른 바람도 선택하고 강도가 0.1이었는데 이것을 0.5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줌아웃을 해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카메라를 좀 다르게 앵글을 잡아서 렌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선택하고 카메라를 좀 다르게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를 변경해 봤고요. 렌더를 걸어보면 또 다른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 연출됩니다. 카메라를 다시 조금만 더 움직여서 느낌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조정을 해봤고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런 분위기로 렌더링이 됩니다. 다음은 90프레임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90프레임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모기향 그리고 모기향 거치들을 모델링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매핑을 했으며 그 결과물에 비디오 포스트를 적용하여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